그래서 이 자리에서 알려주신다. 네, 일단 종목은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네. 그 한 종목을 설명드릴 때 30분 이상 드립니다. 30분 기본.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힌트는 주셔야죠. 자, 힌트요? 네. 힌트는 몇 일단 글자입니까? 몇 글자냐? 포스트에 있습니까? 포스트에 있습니까? 구사하겠습니다. 포스트에 네. 있고요. 너무 궁금한 글자는요? 몇 글자는 5글자입니다. 저 알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의 전문 유튜브 채널 현대봉카TV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자, 저의 왼쪽에는요, 붕붕님이시고요. 오른쪽에는 봉봉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현대차의 미래차에 대한 궁금증부터 어떤 점을 알아가야 우리가 똑똑한 이 먹거리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현대차의 2025 전략을 세우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업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과연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이 뜻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의미가 좀 단어가 길죠, 그죠? 네. 예,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현재는 현대모터 그룹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재탄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2025년을 네. 어떤 그 포인트로 삼아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네. 현대모터 그룹이 앞으로 변경이 된다. 상호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사명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래서 과연 현대 스마트 모빌리티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 네. 이걸 우리가 한번 기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된 화면, 준비된 자료 보시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급격한 산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고객 중심의 중장기 혁신 계획인 2025 전략을 공개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가장 핵심 포인트로 삼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다시 말씀드려서 모빌리티 제품 플러스 서비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업 구조로 기반을 삼아서 또 3대 전략 방향을 세웠죠. 내연기관, 기존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의 어떤 고수익화를 계속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고수익화 진행을 이어갈 것이고,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전동차, 그러니까 전기차죠. 전동차 선도 리더십을 갖다가 계속해서 갖추어 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플랫폼 사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여기에 또 아울러서 4대 사업 전략으로 해서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가치 증대 플러스 원가 구조 혁신,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 전략을 앞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차원에서는 톰 모빌리티 플랫폼을 전략으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간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라 이렇게 지칭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자세하게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좋은 건 알겠는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2025년까지 앞으로 4년 내로 총 6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자동차 부분에서는 영업이익률 8%대 달성.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요, 5%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어마어마한 61조를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걸까요? 과연 그 현대자동차는 61조를 어느 곳에 투자할까요? 케이스라고, 케이스 CASE, 이 약자가 CAS인데 이거를 나누어서 보면요, C는 뭐냐면은 커넥티드 서비스. 이거는 해석하게 되면 상호 연결입니다. 상호 연결. 네. 그 다음에 A는 오토노머스. 그건 뭐죠? 자율주행 서비스입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네. 그럼 S. 쉐어링. 뭔가 상호 소통하는 건가요? 그렇죠. 차를 공유하다. 차를 공유하다 네.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E는요? 일렉트릭. 전기 쪽. 네.
그러면 전동화, 네. 다시 말해 전기, 수소, 전동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걸 상세하게 해석하면은 C, 네. C가 그 상호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카카오 차량 내 네. 인공지능, 네. AI 음성 인식 기술 적용 등 네. 협업. 그래서 카카오 등 이런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업체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2020년 초 네. 커넥티드 카 가입자 1000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2022년 초 같으면 지금도 계속 2021년이니까 네, 진행하고 중이네요. 있습니다. 네. 아, 예. 네. 그다음에 A는 자율주행. 네. A는 현대모비스를 통해 KT, 그다음에 얀덱스와 차량용 5세대, 5세대면 5G죠. 통신 기술을 개발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자율주행 로봇 택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는 쉐어링이죠. 이거는 그랩, 올라 등 글로벌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요. 네이버 출신 경영진이 모인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 코드 42에 투자를 합니다. 자, E는 2020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양산 차량에 적용됩니다. 작년이죠. 2020년이면 아이오닉 5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친환경차 모델 44개 판매량 167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61조 투자도 진행하게 되고요. 케이스 전략도 좋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자들한테는 과연 어떤 혜택과 서비스가 제공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네. 네.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나요? 이 현대차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플랫폼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가진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돼요. 네. 사업이 잘 되다 보면은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겠죠.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그게 다른 어떤 계열의 어떤 종류로 어떤 사업체를 또 벌려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쉽게 말해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계속해서 백화점식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이걸 플랫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엿장수를 하다가 갑자기 국수 장사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국수 장사하다가 갑자기 칼국수 장사해요. 그 칼국수 장사하다가 또 옷 장사를 해요. 완전히 엉망이죠. 이런 것들은 뭐냐? 이거는 모노발식 확장이라는 겁니다. 모노발식 확장. 그래서 그 플랫폼과 모노발식 확장은 틀리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핵심은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 현대차가 추구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 리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우리 렌트카 많이 타지 않습니까? 자동차 리스 장기 대여, 특히 장기 대여가 요즘 많은데 여기에 보험 가입이 이제 가능해졌고. 보험 가입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라든지 전기차 충전소, 그 다음에 이제 정비소, 아니면은 세차장 정보 이런 것까지 이제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타이어 구매, 그 다음에 중고차 거래까지도 이제 현대자동차 웹이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웹에서 타이어 구매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 중고차 거래까지도 되는 그런 현대자동차 웹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통틀어서 플랫폼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물론 이제 현대차 중심으로 어떤 고객 만족 서비스로 계속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가겠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벤츠, BMW, 토요타 이런 다른 수입차 계통도 전부 또 다른 브랜드도 고객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좀 더 확장이 되고 좀 더 플랫폼화되면은 쇼핑 같은 거나 아니면은 배송, 그 다음에 뭐 음식, 그죠?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 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 스트리밍, 이런 것들, 즉, 복합 이 생활 서비스까지도 여러 가지 추가되는 계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킥보드라든지 택시, 버스, 이런 것도 다 교통수단, 이런 것도 길찾기라는 현대차 웹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웹에서 플랫폼화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 플랫폼입니다. 한 가지 이제 여쭤볼게요. 자,
님이 예. 말씀하시는 그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걸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 공간이. 예, 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어떤 생활 공간이다. 예. 그럼 자동차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진다고 지금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과 사물과 또 뭐가 있죠? 자동차. 그렇죠. 한 가지 공간 안에서 예.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비어클을 해서 네. 자동차의 어떤 이동수단으로만 네. 사용을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모빌리티 아닙니까? 네. 그 모빌리티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떠나서 네. 이제 점점 더 혁신이 돼가고 음. 이 상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진화돼 가면서 이 모빌리티 개념에서도 좀 더 진화가 되고 좀 더 네. 발전이 되면은 무슨 개념이 되냐면은 이제 그 뭡니까 거주 공간이 되는 거죠. 생활 공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이 되다. 올해가 아마 모빌리티 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동차 운송, 이동 수단에서 예. 모빌리티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모빌리티 시대인데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 공간으로 해가지고 거실, 방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안에도 한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취미라든지 잠도 자고 취미 활동도 하고 뭐든지 뭐 음식도 시킬 수 있고 그런 시대가 2025년부터 시작되고 이 차가 지금 그런 시발점이 있죠. 올해 그렇죠. 예, 올해가 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출발점이 될수 아이오닉 있고. 5가 지금 시발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스페이스 공간의 어떤 개념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면은 네. 아마 집에서 컴퓨터로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일적인 부분에서 작업을 네. 하다가 일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밖에 있는 자동차로 네. 문이 열리면서 네. 밖에 있는 자동차로 들어가서 자동차에서 휴식을 취하고 네. 잠도 자고 음악 감상도 하고 영화 감상도 하고 그야말로 어떤 생활의 어떤 거주 공간으로 리빙룸으로 어떤 탈바꿈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게요. 저도 사실 캠핑을 좋아하는데 네. 요즘 저는 뭐 텐트에서도 잠도 자고 어디 숙소에서도 자지만은 네. 이 글램핑 그리고 요즘 차박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죠. 좋죠. 네, 차 안에서 네.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밖에서 다 놀다가 네. 잠은 차 안에서 자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은 뭐 차박도 굉장히 보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절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앞으로 현대차도 이제 계속해서 자동차를 생산해내는데 이 차박이라는 개념 이런 부분에서 원래 캠핑카 예전에 있던 캠핑카는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 네. 고가 있고 했는데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차들은 계속해서 차박에 대한 개념 그래서 네. 상당히 그 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부분. 네. 여기서 2025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만 2025년까지 이렇게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네. 글로벌 회사들이 네. 그걸 뭐 딱 정해놨어요. 네. GM에서도 한 30 몇 조를 투자할 거예요. 2025년까지 글로벌 회사 GM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 획기적인 어떤 문화가 바뀌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아까 그 61조에서 그 어디다 투자했는가 했는데 뭐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케이스가 14조 7천억 원 이제 투자하고 그러면 나머지 41조 1천억 원 어디다 투자하냐? 지금 여기다 투자합니다. 자, 41조 1천억 원은 기존 사업 경쟁력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강화에.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20조 원 있죠. 20조 원. 20조 원은 미래 산업 역량 확보에 20조 원을 투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 산업 역량 확보잖아요. 20조 원. 그렇죠. 그럼 20조 원이 이거면 어디 부위에다 투자하냐? 그러면 먼저 모빌리티, 로보틱스, 인공지능, 그다음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7조 8천억을 투자합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연결성에 2조 5천억, 그다음에 전기차 출시 및 인프라 구축에 9조 7천억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전기차 출시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강동에 지금 그 전기 그 충전소를 지금 멋지게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현대 EV 스테이션. 예. 그래서 원래 그 나라 기간 산업인데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직접 이걸 구축한다는 뜻이에요. 충전소라든지. 그래서 SK 이노베이션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또 LG하고 연계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 하는데 앞으로는 미래에는 주행하면서 충전이 되는 그런 시대. 그것도 분명히
이 투자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로 지하에 네. 매설을 한다. 그래서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지 않고 자동차 직접 도로를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로 바닥에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게끔. 도로 ICT. 그렇죠. 예. 네. 그런 쪽으로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현대자동차가 예. 전기 자동차, 전기 자율주행차로 갔을 경우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가지 부품이 예. 지금 1만 가지 존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확 줄어들죠.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예, 줄어들죠. 그럼 3분의 2를 만드는 예.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뭐 분발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그 경쟁 사회에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체제에서는 부품수가 점점 줄면서 네.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그 난감해할 겁니다. 그죠? 네. 앞으로는 더욱 더 심화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함으로써 네.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전기 자동차의 어떤 그 부품을 만들어서 그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부품 납품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제조해서 그런 회사는 엄청나게 큰 그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차가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이 없어지면 전기차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부품 납품 업체는 엄청나게 수혜를 보는데 그 수혜 업체 중에 예. 뭐가 있나요? 일단 수혜업체는 수혜업체는 많죠.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청자 분들도 아십시오. 수혜주를 이 종목 저 종목 이 회사 저 회사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대형주 즉 현대차 기아차가 못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도 어떻게 된다? 못 갑니다. 항상 대형주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중소기업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리듬이라 하죠. 주식에도 그러한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이런 2025년까지 어떤 비전이 제시되면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서 어떤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는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해서 수익성 개선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3%에서 내년에 또 1%씩 해서 2024년, 2025년에는 영업이익률을 8%까지 달성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익성 개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부품사들의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인데 전기차가 계속 생산되면서 또 2025까지 몇만 대를 생산 목표로 잡고 있고 수소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가장 큰 수혜는 시청자분들도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계열사나 아니면 협력사 중에서도 현대모비스죠. 예, 현대모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아시다시피 배터리팩 이것도 이제 전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차뿐만이 아니고 전기차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생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전력 제어기를 또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구동모터. 구동모터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하청업체도 있겠습니다만은 구동모터도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굉장히 많은 생산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기차에 보면은 제일 그 중요한 부품이고 고가의 부품은 구동모터라든지 통합전력 제어기라든지 배터리 팩이거든요. 배터리는 이제 그 LG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에서 하지만은 근데 이런 중요 부품은 전부 현대모비스 직접 제조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3만 가지 부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1만 가지를 줄어들면 그에 대한 수익률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현대모비스가. 그렇지만 이런 전기차의 어떤 중요한 부품들은 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예. 현대모비스가 일단 부품수가 줄면은 네. 현대모비스도 부품 회사인데 네. 현대차에 공급하는 부품 회사인데 이거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현대모비스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율주행 시대. 네. 우리가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목표로 삼는 것은 2027년도에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화가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드디어 지금 그 자율주행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지금 현대자동차의 수준은 지금 차가 나오고 있는 차들은 2.5단계입니다. 네. HDA 기능이라 해서 네, 그렇죠.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인데요. 이 기능이 2.5단계예요. 그러니까 반자율주행입니다. 네. 그러면 진짜 용어상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3단계부터입니다. 그래서 3레벨부터 4레벨, 5레벨. 그러니까
4, 5레벨 되면 거의 5레벨 되면 거의 그냥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 수준. 예. 그런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마지막 4, 5레벨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려요. 2027년이면 지금 6년밖에 안 남았고요. 내년에 자율주행 3단계 레벨이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아마 제네시스 G90 개조차에 최초로 탑재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현대자동차가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 4레벨까지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기술을 또 굉장히 현대모비스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기술을 많이 그렇죠. 보유하고 있죠. K-시티라에서 네네. 경기도 화성 네. 이런 데도 지금 자율주행 시험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단계까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지금 아쉽게도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지금 3레벨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2.5단계에서 지금 계속 차가 양산되고 있는데 3레벨이 내년에 드디어 출시가 되고 2022년 출시가 되면서 2023, 24, 25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3레벨, 4레벨이 계속 양산차가 출시가 될 것이고 비로소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2027년부터 현대자동차가 목표로 잡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현대자동차 전문 채널로서 뭐 이렇게 자동차 부품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TV에서 보면은 전문가들이 뭐 삼성전자다 무슨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대자동차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로서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몇 가지를 제가 일단 여기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S&T 모티브라고 있어요. 현대 그 자동차용 구동 모터를 생산하고요. 방산 제품도 생산하죠. 또 GM에다 납품한다 이게요. 모터, 구동 모터를. 그래서 S&T 모티브가 현대자동차에도 납품합니다. 그다음 만도는 특출난 그 기술력이 있죠. 네? 만도는. 그래서 만도는 회생 제동 시스템하고 첨단 운전 보조 장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뭐 지금 현재 뭐 라디에다 뭐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데요. 대표적인 뭐 자동차 부품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만도. 예. 네. 그래서 미래에는 만도라는 기업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한온 시스템 있어요. 한온 시스템. 네. 이 한온 시스템은 이제 전동 컴프레셔죠. 그래서 배터리 또 열 관리 공조 시스템도 하고 국내 1위 기업체입니다. 히트펌프 네네. 국내 1위이기도 하고 네.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2위기. 네네. 그다음에 우리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PTC 히터하고 공조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뭐 수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서 이것도 현대자동차 관련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모비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네요. 현대모비스가 모듈, 램프, 에어백, 배터리 시스템, 또 ADAS, 그다음에 뭐 첨단, 뭐 구동, 같은 간에 통합 전력 제어기 중요한 부품은 현대모비스에서 다 취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이런 쏠쏠한 재미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붕붕이님께서는요, 네. 주식방송에서 20년 넘게 몸 담궈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온 시스템, 뭐 만도, 제 기억에도 이미 여러 가지 부품사들도 있고 이와 예.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좋다는 건 알겠어요. 예. 그럼 어떤 종목? 지금 이 자리에서 종목 딱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시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아. 전문 우리 또 전기회 차에서 시청자님들 또 이렇게 주식 종목 추천- 얻어가는 재미도 이렇게 쏠쏠하게 예. 보셔야 되니까요. 예. 제가 2012년도까지 이제 한국경제TV 마지막에 있었던 그 방송국이 한국경제TV에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까지 한 약 8년, 9년째죠. 9년째 지금 전문가 생활을 잠시 적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네. 해도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갑자기 또 저한테 네. 최희정 앵커님이 종목 하나만 딱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꼭 이 찍어달라. 20년 경력을 이럴 때 한번 예. 보여주시죠. 그럼 왜 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묻지 마시고요. 네. 자동차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자동차 쪽으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본카 TV 여러분을 위해서 또 네. 한 박자 쉬신 거죠. 네. 그죠? 예. 일단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청자분들 요즘 주식 붐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세입니다. 작년부터. 예. 뭐 코스피 3000선, 예. 코스닥 뭐 900선 예. 훨훨 날아가죠. 날아가면 근데 뭐예요? 내 종목은 네. 안 가죠. 형님 날아가면 뭐예요? 케이시 돈 내가 먹고 있는데. 사면 그렇죠.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주식.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자, 2차 전지, 자율주행 배터리 다 업체 좋습니다. 물론 많죠. 그 중에 어떤 예. 종목이요? 일단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앵커님 궁금하신 거 시청자분들이 아시고 빨리 계실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기증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네.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내가 자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내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 종목을 선택할 때도 항상 내가 돈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해서 그 종목 어떤 종목을 찍어서 들어간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는 내가 투자할 시점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투자할 시점이 언제냐면은 일단 글로벌 증시를 봐야 되겠죠? 글로벌 증시가 지금 안 좋다. 좋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이런 것들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를 또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판단에 서야 돈이 투자되는 건데 남들 따라 저기 가는구나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예. 매수가도 제시를 해 주신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예, 오, 당연히 그거는 네.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시나요? 목표가 손절가 다 나오죠. 우와. 기본이죠. 갑니다. 신이에요, 네. 신. 그래서 갑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일단 키포인트가 돼가지고 네. 네. 그 삼박자가 다 맞아 들어갔을 때 이제 드디어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업종으로 네. 들어가서 그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 있는 업종을 먼저 찾아서 내가 단기로 투자하느냐, 중기로 투자하느냐, 장기로 투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종목을 선택하면 그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술 분석 들어가는 거죠. 기술 분석 차트 또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차트. 저는 일반 차트 안 씁니다. 제 일반 기본적인 차트는 대부분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다 보통 증권사 HTS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일반 차트 안 씁니다. 무슨 차트를 쓰냐? 기본적인 차트는 저는 로고 씁니다. 로고 차트에다가 뭐를 접목시키냐? 피치폭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시세의 어떤 상황을 차트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로고 차트라는 거 피치포크 기법을 쓴다는 건 뭐냐면은 비율로 들어갑니다. 비율로 들어가서 비율절에서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차트하고 많이 틀립니다. 이 비율이라는 게 나의 포트폴리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차트의 비율입니다. 차트에도 보면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치를 단위별로 비율별로 맞추어서 차트를 만드는 건데 아. 예, 이거는 보통 이제 HTS에 보면은 로고 차트, 피치포크 기법 다 나옵니다. 다 나오지만은 로고 차트에 피치포크를 넣어서 일반 차트를 사용하는 게 보통 쉽지는 않죠.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세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핵심적인 부분 중에서도 좀 거래량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또 이평선을 또 다루겠습니다. 오. 예, 보통 쓰는 이평선이 5일 이평선 뭐 10일, 20일, 뭐 60일, 네, 120일, 네. 240 뭐 이렇게 쓰는데 네. 저는 다르겠어요. 어떻게 쓰나요? 그것은 홀수 기법인가요? 제가 방송에서도 주식 방송을 만약 한다 하더라도 네. 못 가르쳐드립니다. 그 오. 이평선만큼은 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알려주신답니다. 예, 일단 종목은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종목 한 종목 찍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네. 그 한 종목을 설명드릴 때 30분 이상 걸립니다. 30분 이상 걸립니다. 기본.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번 힌트는 주셔야죠. 자, 힌트요? 네. 힌트는 몇 일단 글자입니까? 몇 글자냐? 코스피에 있습니까? 코스닥에 있습니까? 코스닥에 있습니다. 코스닥에 네. 있고요. 너무 궁금한데. 글자는요? 몇 글자는 5글자입니다. 저 알겠어요. 자, 네. 알겠습니다. 네. 눈치가 상당히 빠르시네요. 역시 정권방송 쪽에 네. 또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그 빠르시네요. 부품 관련한 것 아닌가요? 지금 부품업체를 이때까지 얘기했으니까 부품업체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 또 그래도- 대기업 이야기하자면 그 뭐 바로 아신 거 보니까 네. 하여튼 전문 이거 그 앵커시네. 자율주행 관련한 것 아닌가요? 자율주행은 앞으로 시기가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자율주행에 대한 수혜주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고 네. 지금 전기차가 올해부터 계속 이제 다음 달부터 네. 막 쏟아져 나오지 네. 않습니까? 내년에 아이닉6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제네시스 전기차가 또 나와요. 좀 이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혜주. 그러니까 전기차는 누가 혜택을 받냐? 일단 현대차가 생산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품이 어떤 부품이 내연기관차의 부품들이 퇴출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품들이 이제 부각이 돼서 성장과
어떤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5글자의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저희 현대 본카TV와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20년 넘는 경력을 갖고 계신 붕붕이님께서 5글자의 어마어마한 종목,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